약 1시간 반 정도 제가 애터미에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워서 상의를 벗겠습니다. 요새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운 와중에 또 저는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한 열흘째 저는 고생하는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요거 이제 3번째 걸리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심하게 증상도 안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 후유증은 여전히 코로나예요. 역시 안 걸리는 게 좋다. 좀 어쨌든 약간 며칠 전부터 이제 강의하러 다니면서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오늘 조금 그래서 평상시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더운 날 같이 오셨으니까 서로 사기를 좀 붙들어보면서 힘차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시기가, 좋은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제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으로 맞물려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살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게 제가 또 할 수 있는,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발산센터에서 계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애터미가 여러분한테 그런, 틀림없이 그런 성공의 장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일은행이라는 곳에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한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은행원 생활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때로 이제 물론 만족할 때도 있었죠. 은행에서 이제 처음에 입행을 해서 젊을 때는 이제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은행장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참 재밌고 은행원 생활할 때 이제 힘이 났었는데,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부터, 특히 제가 이제 미국 지사를 갔다 오면서부터 제가 이제 주재원으로 LA에 가서 주재원으로 한 4년 반을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게 주재원으로 갔다 오고 이제 그때는 미국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90년인데. 근데 그때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뭘 느꼈냐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그 미국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사는 게 뭔지를 딱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90년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예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88 올림픽에서 뭐 나름대로 한국이 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88년도 사진을 보면 어때요? 정말 촌스럽죠. 예, 정말 촌스럽고 굉장히 낙후돼 있어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미국을 딱 가서 봤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잘 살던 나라죠. 가서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제가 들어왔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은행원 생활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걸 딱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은행에서 출세하면 나름대로 한국에서 잘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 사는 걸 딱 보고 와서 느낀 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은행원 생활에서는 그 살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은행을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초반이구나, 40대 초반인데, 은행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계속 은행은 다녀야 되고, 다니는 목적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힘들었죠. 예.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항상 부족하고, 이게 이제, 뭐랄까, 좀, 네. 쪼들리는 생활.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젊을 때는 뭐 쪼들리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면서 쪼들리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갈 때, 연봉이 그때 과장 때 나갔는데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제 많이 주는 거죠, 연봉을. 그래서 1억 2천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집을 또 이제 회사에서 빌려주고. 여기 이제 한국에 있던 집은 제가 이제, 전세를 놓고 그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새로 집을 그냥 얻어줬으니까 제 돈 안 들어가고 그냥 얻었고. 1억 2천을 받으니까 차를 이제 2대를 굴리고 집에서. 그 다음에 뭐 매주 골프를 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굉장히 좀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다시 딱 오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 다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그 사이에 한 1천만 원 들어갔고 5천만 원 되고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골프도 다시 못 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월급 받아서는 골프도 못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도 당연히 뭐예요? 두 대 못 굴리죠. 모든 생활이 이게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살아봤는데 잘 살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피부를 확 느끼게 되고 제가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안 느낄 텐데 그렇게 잘 살아 보니까 이제 잘 산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근데 은행원으로는 그게 안 된다 생각을 드니까 그래서 제가 지점장을 꺼니까 지점장 가서 연봉 뭐 한 1억 돼도 그 돈 받아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그만뒀는데 그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떠나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애터미를 이제 만나게 됐죠. 애터미를 만났을 때 처음 제가 들은 생각은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싸고 좋은 제품을 본인이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사람들이 제품을 쓰게 하면 그래서 소비자가 생기면 나한테 수입이 나오는 일종의 또 이렇게들 설명하죠. 마트 체인지 같은 일이다. 자기 쓰던 마트를 체인지하는 일이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검을 뭐냐면 제품이 정말 싸고 좋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제품이 정말 싸고 좋아. 싸고 좋으면 그 이론이 맞는 거죠, 이제. 자기가 써보고 싸고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수익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중산층, 서민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비즈니스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품을 자기가 써보고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소비자들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그냥 작은 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이제 중산층, 서민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비즈니스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제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상속이 된다.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그렇죠. 상속이 돼서 그것이 자기가 노동 수입이 아니고 권리 소득으로 상속이 돼서 계속 돈이 나오다가 죽게 되면 가족한테 상속이 된다. 여러분도 이 얘기는 다 들으셨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얼마만큼 실감나게 들리셨어요?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뛴다. 네. 우리 오미나 사장님은 장구 칠 때 벌렁벌렁 하시죠? 네. 북치고 할 때. 근데 애터미 얘기를 들었을 때 벌렁벌렁 하셨어요? 벌렁벌렁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셨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계속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정신이 확 팔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네, 딱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저게 왜 그런 사람은 이제 좀 알아보면서 사실이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뛰는 거예요, 이제 가슴이. 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가슴이 뛰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은행 들어갔을 때 조금 뛰었죠. 내가 이제 은행장이 되면 내가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 종합상사 이런데 현대, 삼성, 은행 이런데 그때는 취직이 잘 됐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는 보통 7, 8군데를 놓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상사를 주로 이제 문과 출신들이니까 상사를 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왜 은행을 갔냐면 은행에 주인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은행장이 될 수 있겠다. 내가 현대 가면 성씨가 뭐예요? 정씨. 예, 정씨. 그 다음에 삼성 가면 무슨 씨예요? 이씨. 그렇죠. 그 다음에 SK 가면 무슨 씨예요? 최씨. 저는 무슨 씨예요? 주씨.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을 가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할 마음은 각오가 돼 있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출세하는데 일단 내가 어떤 가족이나 핏줄이 아니라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젊었을 때 당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내가 은행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예.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행에서 출세를 해도 부행장이나 행장이 돼도 잘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부행장을 해서 내가 우리나라 상위 1%나 부자가 됐으면 저는 은행원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부행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 캐리어를 쌌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지사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미국 지사를 갔다 오는 건 전 세계 지사 중에서 뉴욕하고 LA 지사가 있는데 해외 지점이 한 20개 되거든요. 싱가포르서부터 홍콩부터 뭐 독일, 일본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 지사만 단연 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지사를 갔다 와야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 갔다 와봐야 별 볼 일 없고,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지사를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은행 내에서는 쟤는 미국 지사 출신이야.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인사부 팀장을 했거든요. 인사부 팀장을 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100% 임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부 팀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조직으로 말하면은 가장 그 조직에서 가장 센 기업들이나 어떤 정부 조직이 센 데가 있는데, 은행은 인사부입니다. 인사부 팀장 하면은 엄청 세거든요, 이게. 거기를 하면 이제 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이제 부행장까지는 충분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짱꽝이에요, 이게. 진짜 말짱꽝이다. 20년을 죽죽이 살기로 일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해갖고서 부행장이 돼도 잘 살 수가 없다고? 그럼 뭐 내가 무슨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 명예를 바랐으면 제가 교수를 했겠죠. 예.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명예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에 관심 있어요? 돈 번다. 저는 오로지 죽기 살기로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데 제가 명예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애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는데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고. 총장을 하면 뭐예요? 대학교 총장을 하면 뭐하냐고. 말짱 꽝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는 이제 보람되고 가치가 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아무리 제가 출세를 해도 부자가 못 되니까 제가 마음이 어때요, 이제? 확 식어버렸죠. 그러니까 은행 처음 들어갈 땐 좀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은행장 하면 부자가 되려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니잖아? 확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또 가슴 뛸 일이 언제예요? 부인 만났을 때? 네. 남편 만났을 때 막 가슴 뛰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때 좀 뛰었겠죠, 조금. 뭐, 누구나 다 이제 배우자 만나면 좀 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오래 가진 않고 막 벌렁벌렁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 만났을 때 진짜 벌렁벌렁했어요. 벌렁벌렁. 미치겠더라고, 막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면, 어떤 생각에 미치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죠. 예. 여러분이 혹시 누구한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거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안 미치신 거예요. 예. 진짜 미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예. 그런 거절 같은 거는 아예 눈에 안 들어와야 돼. 그건 오로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만 딱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건 말건 나한테는 다 스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라니까.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애터미 비전을 정확하게 정말 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절당하는 것도 다 느껴지고 힘들고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크게는 못 보신 거다. 이게 왜 엄청난 비전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은행 동기가 한 350명 되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동기가. 그 중에서 이제 상속받은 애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이제 은행은 대부분 직장은 중산층, 서민층들이 갑니다. 좀 잘 사는 집의 애들은 직장을 안 가요. 대부분 어디에 가요? 최하가 의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하다못해 뭐 갔다 와서 여기서 아이비리 갔다 이렇게 하지, 이 대기업이나 삼성, 현대 들어가서 부장하고 뭐 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안을 보면 다 가난해요. 가난해. 그러니까 유산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받을 게 있는 사람 같으면 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한 48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한 60, 70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100명.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애들은 좀 집안이 넉넉한 애들이에요. 넉넉한 애들이고, 이제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살다가 망한 애들은 대부분 이제 취직하는데, 이렇게 취직한 애들은 유산 받을 게 없어요. 저도 1원이라고 유산이라고 1원도 못 받았죠. 받은 게 없죠. 유산을 받았으면 뭐. 근데 은행 제 동기들도 유산 받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300 몇십 명 되는데 다 이제 그냥 다 중산층이야. 겨우.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다 퇴직했잖아요. 이 중에서 300 몇십 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중산층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 꺾여서 도로 서민층으로 내려갔지, 거기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저 하나죠. 정말이에요? 저 하나. 그러니까 은행 전체 소문이 다 났죠. 주진환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그걸 뭐에서 느끼냐면요, 벌써 상가집 같은 데 가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딱, 항상 이렇게, 인사하러 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엄청난 비전이냐면, 웬만한 중산층, 서민층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이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고, 그게 정말 제대로만 딱 비전이 느끼면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애터미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계산 파워 뮤직 파워 센터 가서 이제 오픈식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한테 잠깐 이야기하면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했어요. 세렌디피티. 이게 알짜인데, 이게 뭐냐면, 세렌디피티가 우연히 다가온 행운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연히 다가온 행운. 우연히 다가온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게 원래 뭐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오질 않잖아요. 이게 갑니다 하고 오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한테 오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좋은 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저한테는 바로 전형적인 세렌디피티에 해당돼요. 우연히 나한테 다가왔는데, 이 행운이 어마어마한 행운이 온 거죠. 복권 한 번만, 로또 한 번만 당첨돼도 큰 행운이 아니에요? 큰 행운이죠. 1등 하면 보통 얼마 받아요? 20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어떤 1등은 뭐 또 3억밖에 못 받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재수가 좀 없는 1등이고, 보통은 뭐 15억, 20억 받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수입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거의 로또를 맞는 거거든. 그럼 행운, 제대로 된 행운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행운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행운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2년, 3년마다 로또가 맞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비전이에요, 이게요, 정말로.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2년, 3년마다 로또를 맞냐고. 그게 애터미를 만나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더 커져서 이제, 임페리얼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로또 맞는 식이 되겠죠. 그런 일을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만나신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일요일이고 날도 더우신데 오셨는데, 여기 오신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저도 오는데 차로 타고 오는데도 벌써, 이게 뭐, 에어컨을 틀어도 덥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기회를, 애터미라는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조금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3개월, 6개월, 1년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 제일 안타깝죠. 정말. 살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 그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잘 살아야 되느냐?
못 살면 어떠냐? 돈이 인생의 전부냐? 저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라고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저라고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저는 가난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해 봤어요. 여러분 속으로 또, 아니야, 나도 더 가난해 봤어.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저기 그 경복궁 옆에 화동에서 태어났어요. 화동. 여러분 말하면 북촌. 요즘 관광지예요, 관광지. 예, 막 너무 사람들이 관광지에 많이 와서,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북촌이라 그래서 광화문을 보면은 오른쪽이 북촌이고 왼쪽이 서촌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오른쪽 북촌이 양반촌이고 서촌이 이제 중인 상민들촌이죠. 옛날 서울로 말하면. 저는 이제 북촌에서 살아서 제가 태어난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수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은수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3 대학교 1학년 때 망해갖고 그때부터 고생길이 접어드는데 여러분 아마 살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홍제동이라는 데 가면, 지금은 홍제동이 아파트가 많이 생겼죠. 근데 달동네였거든요, 거기가. 가보면, 홍제동 꼭대기 올라가 보면, 판잣집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망해갖고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그 판잣촌에 월세라 그래요. 뭐야? 사글세. 사글세. 요새는 사글세란 말 잘 안 쓰죠. 월세? 깔세? 뭐 이런 거 하는 집인데 판자촌인데 방이 8개가 있는데 방 하나가 비어있다고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림 뭐 다 이제 살림이라는 것도 다 딱지 붙으면 다 TV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딱 주는 거는 이불 매치하고 소뚜껑 같은 것만 주더라고. 예, 예. 그거를 정말로요. 집에서 이렇게 저희 집이 그때 단독주택인데 집 문을 열고 이불하고 이런 소뚜껑 같은 거 몇 개, 숟갈, 젓가락 이런 거 주고요. 딱 빨간 데 줘서 집은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길바닥에 딱 그렇게 딱 내팽개 쳐놓고 가버려. 그 딱 문 잠가버려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모든 가재도구 이런 걸 다 가져다 놓고서.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부도가 나니까 이제 어디 도망가 버리셨고. 그래서 이제 그 홍제동에 들어갔는데, 방 8가구가 쭉 있는데,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한 30명이 사는데, 아침만 되면은 그 화장실에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제가 대학교 때 2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보찜 장수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저희 동생 둘을 가르치고, 저는 대학생 때인데, 이제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서 담배 1원도 타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좋다는 여학생은 너무 많았는데, 저를. 쫓아다니는 여학생은 엄청 많았어요, 저를. 근데 제가 만날 수가 없어. 먹고 살기 바빠갖고, 학교 다니기 바빠갖고. 그렇게 제가 이제 고생을 해봤어요. 어머니는 맨날 울죠. 뭐, 아우, 진짜 동생들 있고 그런데, 근데 참 그 사람이, 그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동생들을 다 대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갖고서. 그 저희 어머니를 내가 잘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데, 저는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받아 쓴 게 없어요. 동생들 하는 것도 바쁘죠. 근데 제가 거기다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장남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이제 동생들이 다 공부를 해서, 참고로, 저희 여동생은, 남동생은 벤처회사 사장입니다, 지금. 사장이고, 여동생은 미국의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출세한 미국 교포, 시민권자.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또 공부를 워낙 그 대학교를 또 4년을 장학생으로 다니다 졸업했어요. 저는 장학생으로는 아니고 돈 벌어서 다녔는데 걔는 이제 장학생으로 다녔죠.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MBA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회증 따고 또 교육학 박사도 따고 그래갖고 아주 걔는 제 여동생은 좀 약간 이제 중국벌레 그래서 잘 풀렸는데 저희 어머니 덕분에 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살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장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그 동생들 둘에 비해서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었어요. 은행원 다닐 때는. 은행원 할 때는. 밥을 굶은 건 아닌데 어머니가 오실 때는 제일 한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야, 아들이 장남이 돼갖고 저렇게 맨날 저러고 있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제 경제로 완전히 상류층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어머니가 걱정이 없죠. 네. 그것도 제가 모시고 있고. 그래서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은행원으로 퇴직해서 뭐 부행장 정도는 했겠죠. 어쨌든 퇴직했겠죠. 그래도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뻔하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대기업에서 임원하고 부장하다 나온 사람들 무슨 일 하는지 유튜브에 가보면 맨날 나오죠. 무슨 일 해요?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회사 다닐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이런 것도 하는 거 봤어요. 호텔에서 그 칫솔 같은 거, 이거 교환하는 거 있죠? 그걸 하는 분인데, 삼성전자에서 임원하던 분인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백몇십만 원을 받고. 네.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다닐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다 찾아봤는데,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할 일이 그거밖에 없더래. 네. 그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제 지금 은행 동기들도 다 대학교 나오고 다 지점장 할 애들도 다 그래요. 똑같아. 예. 네. 애들도. 네.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저걸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 관리를 하는데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찍는 거 있죠, 왜? 저도 그 차에 몇 번 찍혔어요. 왜냐하면 센터 갔다가 아무데나 대놓고 들어가면 나갔다서 통지 날라와서 보면은 센터 앞에 아무데나 주차해서 이렇게 찍어놓고 가더라고. 개보로 지나. 내 차는 찍지 마라, 이 새끼야. 제발 좀. 근데 그게 일주일에 4일을 일을 해요. 6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 6시간을 하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 6시간 동안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생각보다. 네. 그걸 하는데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얼마냐면 140만 원을 받는데요, 수당까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도로교통법하고 이런 시험을 다 봐요, 그게. 운전을.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시험을 봐도 떨어져요. 그래서 평균 거기 학력이 대졸이에요. 거기 서울시나 이제 각 시마다 자치단체마다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평균 그 학력이 대졸이라는 거예요, 거의. 고졸도 거의 없대요. 그 정도로. 그래갖고 서울대 모임, 고대 모임, 연대 모임 이렇게 모임이 또 거기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140만 원. 근데 얘네들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하고 있냐면 지금 그 75세가 되면 정년이 딱 차서 계약직인데도 그걸 더 이상 못 한대. 그래서 고민하고 있더라고. 75살 뒤에는 뭐 하나.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나도 내가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분명히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을 해죠. 저는 뭐 살면서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만났다 하더라도 저는 뭐 막노동이 오고 다 합니다. 저는 경비금 오고 다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질려갖고, 저희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망하신 다음에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한 번도 경비니 노동이니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등록금이 동생들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요번에 등록금이 좀 부족한데 당신이 좀 어서 만들어 오면 안 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셔. 없으면 그냥 쉬어야지. 학교를 그냥. 완전히 저희 어머니 아니 뒤로 난 넘어지기. 그러니까 뭐랄까 좀 힘든 일은 절대 안 하셔요. 노동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떤 일인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필요한 일이면 막노동 아니라 더한 것도 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다단계에서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없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 다단계 아니라 1000단계, 10,000단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도둑짓이 아니고 나쁜 짓이 아니라요. 저는 얼마나 좀 제가 성격이 좀 별나냐면요.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은행이 갑이에요. 갑인데, 삼성이나 현대 직원들도 제가 행원 때 대리들이 멀리서 인사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주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리들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삼성 대리가, 은행 대리가 삼성 대리한테 인사 막 하고 쫓아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갑이니까 봉투를 많이 줘요. 그 제가 행원인데, 처음 만난 행원인데, 추석날
봉투를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뭐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봉투를 하는데 돈이더라고요. 돈만큼 있어요. 예. 근데 은행이 갑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외환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봉투를 확인한 이거 보고서 뭔가 했다 갔는데 주고 얼른 가더라고요. 쫓아가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줬어요. 이거 나 안 받는다.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 직원이 이거 자기 전해주지 못하고 하면 자기가 오히려 혼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받아달래. 죽어도 못 받는다 그랬지, 제가. 그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 제가 애터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봉투 주고 뭐 가서 뭐 아부하고 뭐 뇌물 주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런 일 만나신 걸 천만다행으로 하셔야 돼. 예? 요즘도 뭐 눈만 뜨면 맨날 무슨 연줄 잡아서 맨날 신문 나오죠, 지금. 누가 팩 쓰고 뭐 해서 뭐 빠져나가고 뭐 맨날 시끄러워, 맨날 시끄러워. 여기서 오자마자 뭐 처음에 애터미 만나자마자 누구 자식이니까 누구 뭐 연줄이니까 와서 오자마자 국장 뭐 스타마스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오자마자 스타마스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뇌물 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정말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본 결과 없어요. 이런 데는. 어디든지 가면 다 연줄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학벌 따지고, 이런 거 다 따지지, 아무것도 안 따지고 열심히만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여기 말고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은행도 줄 엄청나게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줄이 없이 그냥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서 누구 줄도 아니야. 줄도 아닌데 할 수 없이 대사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일을 잘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부 팀장 할 때도 원래 인사부 팀장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줄 중에서 가장 누가, 행장이나 점과 자기 사람을 갖다 꽂아놓는데요. 그래, 일하기가 편한데. 근데 저는 누구 줄도 아니야. 근데 왜 거기다 앉혀놨냐? 제가 일을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살아왔거든. 근데 사실은 은행에서고, 군대에서고, 일반되고 다 출세하려면 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되거든. 근데 애터미는 그런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여러분, 주진한 라인이라 그러지만 그 라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주진한 라인을 갖자. 이게 무슨.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애터미 사업의 성격의 일이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뭔가 조금 더 한번, 불쾌함이라든지 좀,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를 만나셨다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애터미 만나서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는 뭐 백이 없어, 돈이 없어, 학벌이 없어, 그 불편한 게 아무것도 아니,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서 성공 못한 게 아니고, 그게 없어서, 그게 이제 없어도 되는 데를 만났는데, 근데도 여기서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이전에? 뭐, 백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다 그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성공 못한 게 아니고, 원래 성공 못할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만약에 제가 없어서 성공 못했다면, 여기서 보여줘야죠, 이제, 애터미에서. 네. 보여주면 돼요. 할 수 있다, 내가. 봐라. 내가 학벌 없어도, 돈 없어도, 내가 백 없어도, 내가, 제대로 된 일을 만나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거지? 처음 오신 분은? 처음 오셨나요? 네.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예, 영철. 네. 처음 오셔서 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조금,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애터미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만나신 건지, 사람들은 뭐 다단계라 그래서 대단하지 않게 볼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단계가 됐든 천단계가 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상류층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그거 하세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재능이 없고, 돈이 없고, 학벌이 없는데 성공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저도 은행에서 제가 MBA를, 국내 대학원 MBA를 했었어요. 그 월급 얼마 안 되면서 또 왜 그걸 했냐면은 부행장을 하는데 그 MBA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다니면서 야간에, 여러분 연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대학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야간 대학원. 거기 들어가서 MBA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또. 그 대학원이라고. 그걸 월급에서 띄어갖고 제가 그걸 해서 4학기를 또 다녔어요. 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조건이 안 되는데 또 부행장이 되는데. 세상이 다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뭐 크라운 클럽 들어오는데 뭐 MBA 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무슨 MBA는. 예? 정말, 이 일이, 애텀이란 일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정말 행운이다. 세렌디피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행운이에요. 정말 행운이다. 반드시 이 길을 살리셔야 됩니다. 제일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거절. 근데 저는, 여기서 애터미 하면서 거절당하는 걸 한 번도 제가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격이 별나서가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거절당한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계산에서도, 계산센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절당하는 거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여기서 애터미에서 거절당하는 거는 거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뭐에 그렇게 거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냐? 생각해보세요. 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유학을. 제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은 유학을 가는 애들이 많아요. 유학 갔다 와야지 성공하는 거는 훨씬 더 유리한 곳에서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지만 고대 나오는 것보다는 하버드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 유학을 가야죠. 근데 왜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제일 첫 번째 거절당한 첫 번째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그때.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대학교 때 연애를 하는데, 이대 뒤에 다락방이라는 기독교 클럽이 있습니다. 서클이 있어요, 서클. 아세요? 네. 제가 다락방 멤버였었거든요. 거기에 여학생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또 그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만큼 무슨 뭐, 어차피 지나간 얘기가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일에 다녔었는데. 집이 연희동인데 전두환 대통령 옆집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가서 집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어디 살았다고요? 그래, 달동네 살았잖아요. 달동네 사는 전데 가서 전두환 옆집에 저택에 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걸 넘어서려면 내가 무시무시하게 힘들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정신도 없고 내 가족들도 지금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내 목숨 걸 일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게 두 번째 굉장히 쓰라린 거절이었어요. 네. 그런 아주 인생에서 그런 거절을 겪고 나면요. 애터미에서 이런 얘기해서 거절당한 건 거절도 아니에요. 이건. 이게 무슨 거절이에요, 이게. 네? 네. 그렇죠. 진짜 쓰라린 그런 거절을 겪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절을 안 겪었을 때는 이것도 거절이라고 막 거절같이 느껴지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해외 출장 가면 늘 이코노미를 탔어요. 이코노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말은 좋아 경제석이죠. 경제석. 그런데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3등석이죠. 1등이든 3등석, 3등석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타면 입구가 어떻게 되세요? 탈 때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구가 이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면 뭐예요? 비즈니스. 여기는 뭐예요? 이코노미. 그러면 할줄서 또 이렇게 이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네? 왜 못 들어가요? 돈이 되게 비싸죠. LA 가는데 이거는 500만 원, 여기는 150만 원. 당연히 이거 타죠. 여러분 이 입구에서 다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응? 애터미에서 거절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치욕적인 거절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네? 그거 정말 굉장히 쓰라린 거절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 타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했다 그래. 나는 이코노미를 선택했어. 아니, 세상에 이코노미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일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이걸 타는 거예요.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고 싶은 집 있죠? 어디 살고 싶으세요? 뭐 지역은 두제 쳐놓고 일단 좀, 그래도 좀, 식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죠? 예? 이런 거 살고 싶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집을 살려면 비싸죠? 예. 못 살아.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차도 좀 뭐, 나는 체질이 티코야. 나는 경차 아니면 두드러기가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학교, 은행 다닐 때, 나 돈 벌어서 나는, 좀 좋은 차 타고 싶다. 꼭 외제차가 아니라도 좋은 차 탈 거야.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동기놈이, 친구놈이, 야, 딱 요렇게 얘기해야 돼. 휘발유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큰 차를 타냐, 임마. 경차 같은 거 타면 되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대, 저보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나 많이 타라, 나는 안 탄다, 그거지. 예? 저는 사실은 은행 다닐 때 그랜저를 타고 다녔거든요. 나쁜 차는 아니죠. 근데 잠깐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싶었어요. 쾌적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죠. 그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떤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기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거절당하는 일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절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본인만이 아니고 자녀한테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저는 이미 우리 애는 이제 다 커갖고서 유학 갈 찬스를 놓쳤지만, 그때 제가 은행원 할 때 저희 애가 유학 간다 그랬으면 제가 못 보내줬거든요. 얘가 공부를 적당히 못해갖고 유학 갈 생각을 안 해갖고 제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유학 갈 생각 없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 골치 아프게 유학을 왜 가요? 이러면서 저거 유학 간다 그랬으면 1억씩 줘야 되는데 내가 연봉이 9천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줘? 천만다행이죠. 예?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해 얘가. 그 민사 올라와서 하버드 어드미션을 딱 받아왔네?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걔가 하버드에서. 그러면 내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버지도 유학 못 가더니 아들까지 또 정모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대대로. 예. 대대로. 예.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유학 갈 정도 실력은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지. 예.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다 그래도 한 자리씩 해요, 보면. 예. 우리나라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고는 애터미 제품 써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고 좋은 제품을 본인이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쓰게 하고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마트 체인지라 그래요. 마트를 체인지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쿠팡이라든지 할인점에서는 백날 써봐야 소비자예요. 물론 내가 돈 주고 필요한 걸 사니까 손해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쿠팡에서 물건 사고 손해봤다. 그럴 일은 없죠. 내가 필요한 물건 사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냥 물건만 쓰는 게 아니고 돈까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러면 내가 소비자로서 똑같은 소비자로서 어느 쪽이 유리해요? 당연히 애터미가 훨씬 유리하죠.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기회를 갖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주면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 거절을 해. 어떨 땐 좀 심한 얘기를 하죠. 너 뭐 망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해필때 다단계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 걸 거절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런 거절은 거절도 아니에요. 그런 거절은요 그냥 한 귀를 두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돼. 안 쓰겠다고 그럼 쓰지 마라. 안 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아플 일도 없고 골치 아프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더 큰 거절을 많이 당해. 네? 그러면 가슴이 안 아파요? 진짜 가슴 아픈 거절을 겪으면서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 네? 자기가 집도 원하는 집에 못 살면서 이 집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았다, 선택해서 산다. 선택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거 자기가 거절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음식도 그렇고. 네. 저희 어머니가 93살이신데 지금 요양원을 가시기 싫어하시는데 결국은 언제는 가셔야 되겠죠. 요양병원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한 앞으로 4, 5년은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데를 보내고 싶어요. 좋은 데를 좀 모시고 싶어, 제가. 좋은 데를 모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비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이 등급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하는 수원에 있는 경우는 보통 1인실은 한 뭐 돈 1,00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네. 2인실 가도 한 5, 600만 원 합니다. 네. 그런데 가면은
등창이 욕창이 생길 수가 없어요. 늘 씻겨주고 뭐 이렇게 늘 말려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명씩 있는데 한 명이 보살피나 마나 뭐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볼 때는 그 간병인 하시는 분도 힘들어. 그렇게 10명씩 한꺼번에 보살피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부모님을 좀 이제 좋은 데 모시고 싶은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뭐 6인실, 8인실 이런 데 모셔야 돼. 그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선택해서 거기다 모셨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한 거예요. 난 거절을 안 당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 인생에 거절은 없다. 예, 돈 때문에 특히. 다른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절당할 일은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은행원 하면서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하던 생각이에요. 예. 단순한 꿈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절을 안 당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한 4, 5년 전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서 지금 막 모시고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뛰어갔죠. 그래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시나? 막 그래갖고 놀래갖고 이제 뛰어갔는데 그 아산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병상에 안 누워 계시냐? 그랬더니 병상이 없대, 응급실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바닥에 노인들이 막 누워있더라고,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바로 병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6인실, 4인실, 5인실 병실이 없으니까 대기를 하는데 거기 그 응급실에 대기에 있어야지 병실을 나오는 데로 갈 수가 있대.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심각한 일이네? 그래서 1인실도 있으면 1인실에도 모시려고 했더니 1인실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병실이 있어야지 뭐 입원 수속을 밟아갖고 거기서 검사를 해갖고 빨리 조치를 취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사람을 수소문을 해갖고 이제 아산병원 그 원무과장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랬더니 원무과장이 왔는데, 저거 제 아내한테 특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쓰시겠냐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내가 쓴다. 특실 쓰겠다 그랬죠. 근데 6층에, 아산병원 6층에 올라가 쭉 있는데 특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인실보다 좀 큰 특실도 있고요. 제가 들어간 특실은 엄청 크더라고요. 방이 거의 이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가운데 딱 이 침대 하나 있고 양쪽에 소파가 쫙 있고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 그 왜 아프다고 입원하는 데 같아, 제가 보니까.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방을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보기에도 엄청 비쌀 것 같아. 이게 무슨 사람 하나 입원하는 방이 무슨 6인실에 몇 배가 크니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가 나올까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 뻥 주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실을 딱 보자마자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병실이 너무 넓고 좋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참 그러시지 넓고 좋으시니 그런데 딱 입원을 거기서 이제 바로 했죠. 해갖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검사를 가는데 오후 입원해서 가는데 배를 누르면 3명이 뛰어 들어와요. 3명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리고 밥을 주는데 왜 이렇게 식판 있잖아요. 그걸로 주는 게 아니고 반상에다 밥을 차려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업무과장이 와서 여기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1인실로 나오면 옮겨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집사람은 그러시죠. 좋죠. 1인실로 가야죠. 그런데 그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하루 입원했었는데 다음 날 오후에 그 업무과장이 오더니 1인실이 낫다고 글로 옮겨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1인실이 나와서 병실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야 여기 좋은데 왜 옮기냐?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여기 계세요. 계시죠? 뭐 이러면서 2박 3일 입원하고요. 돈이 1,000몇백만 원 나오는데 한 1,500만 원 나왔어요. 무슨 수술한 것도 아닌데. 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을 내면서 내가 애터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이게 돈을 안 따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게 내가 애터미 안 하고 은행원이었으면 되겠어요? 예? 몇 달치 월급을 다 넣어도 안 되는 판인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거절당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뭐 세상에 병실 없어도 다 들어가면 돼.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예.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 사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필요한 돈만큼은 애터미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영업 보시면 그 자영업체들 보면은 2023년에 자영업자가 100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만 개가. 그 뉴스에 보시면요, 전부 장사 안 된다는 얘기만 나와. 예. 물론 잘 되는 데가 몇 개인데 있긴 있겠죠. 전부 안 된다는 얘기만 나오지 잘 된다는 데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장사가 다 안 될까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갑자기 중산층이 이렇게 어렵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응? 무너지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중산층이 지금 다 정년 퇴직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와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은 이미 너무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안 되고, 그것도 재취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이 50대, 60대죠. 지금 나이로 봐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나이가 48살이거든요. 그럼 한 50대하고 60대 60대 후반까지 68, 한 20년 이렇게 잡고, 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직장을.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재취업이 안 되니까 소비 성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도 안 되고 중산층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잘 이렇게 해왔는데, 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요 연령대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쳐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70대 넘어간 사람들, 저같이 70대 넘으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5년 이내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한 1,500만 됩니다, 여러분. 1,500만. 1,500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겠어요? 애터미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애터미에 오는 사람들은 서민층만 왔어요. 서민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에 20, 30%가 서민층이 많이 왔어요. 중산층은 여기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지금부터 1년, 2년 지나서 5년, 10년 이내에 이 소위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살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사회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 중에 1,500만 명 중에서 10%만 와도 150만 명이고요. 20%만 와도 3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옵니다,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어요.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꼭 여러분이 준비했을 때 뭐냐면 앞으로 한 1년, 2년 이내에 오토 팀장까지 다 해놓으셔야 돼요. 오토 팀장까지 해놓고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인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여자들도 같이 나오죠. 예. 부인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 예. 남자들이 돈 벌다 이제 다 못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애터미가 초창기에 우리가 갔던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가보면 그런 조짐이 보여요. 예. 전에 같지 않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슬슬 중산층이 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예. 뭘로 보고 중산층이냐?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예. 옷차림이라든지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대략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터미로 오진 않아요. 하지만 10%, 20%만 와도 여러분들이 오토 팀장에서 크라운 컬러까지 올라가는데 5년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조직이 없으면, 보세요. 조직이 없으면, 자, 내가 한 명이에요. 근데 내가 파트너하고 해서 지금 10명이 저희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서너 명을 받아봤자, 3명, 4명 받아봤자, 이게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0명이 서너 명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30명, 4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2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60, 80.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지금, 이 사람을 알리시고 늘려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을 두려워해서 얘기를 못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거절, 사람들한테 경론, 이런 무슨 뭐 제품 안 쓴다, 사업 안 한다, 거절은 거절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건 거절도 아니에요. 얘기할 사람 없으면 닥치는 대로 길에서라도 하세요. 거절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거절에 익숙해지는 방법. 거절을 많이 겪으면 돼요. 또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올 때 이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중산층은 끝났어요, 이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50, 60 되신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그럴듯한 일을 얻어서 다시 하기에는 이제 끝난 사회예요.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그럼 이분들이 뭘 하겠어요? 자영업? 이 사람들한테 1000만 명이 자업한다고요? 자영업을 해요? 지금도 한번 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서비스업 1인 뭐 택배, 배달,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런 일에 더 많이 뛰어들겠죠. 근데 그걸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뭔가 부업으로 딴 걸 해야 되는데 애터미에서 크라운 클럽이 돼서 4억 10 버는 사람이 70명, 80명씩 나오고 있다. 이게 소문이 본격적으로 나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오죠. 옵니다. 사람이 막바지에 몰리면은요,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아마 저기 무슨 그 불법 다단계도 엄청 많이 갈 거예요, 사람들. 네. 많이 간다, 불법 다단계로. 거긴 돈이 더 빨리 된다고 해서 걸로 엄청 가서 또 더 많은 사람이 오서 죽고 다칠 거예요.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고령화 현상에다가 생산 인구가 안 나오면서 이제 이 나이 많은 분들이요,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나이 50, 60대 되시는 분들이 누구랑 경쟁할 것 같아요? 경쟁, 누구랑 할 것 같아요? 일자리 놓고? 네. 외국인들하고 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온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네. 여러분이 파출부 가정부도요, 필리핀에서 이번에 들어오죠? 이미 들어왔죠? 필리핀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나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같은 노동을 해서? 못해요, 여러분. 경쟁. 그러니까 한국 사회 이 3D 잡은 다 외국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아요. 훨씬 더 적은 임금으로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줄 섰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딜 가?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애터미로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오진 않지만 10%만 와도 150만 명이고 20% 오면 3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5년, 6년, 7년 지나면은 여기에 이제 신문지 깔고 다 앉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애터미가 포화 상태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2,800만 가구 중에서 50만 가구밖에 안 쓰는데 뭐가 포화 상태야? 얘가 지금? 네? 2,800만 가구 중에서 50만 가구밖에 안 써요, 애터미를. 해모임은 1000명 중에 3명밖에 안 먹어요. 뭐가 포화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쿠팡은 보세요. 그랬다 지금 쿠팡은 폭포화지, 거기는. 쿠팡이 지금 요번에 분기 매출이 얼마 있었어요? 10조. 분기 매출이. 그럼 1년 매출이 얼마예요, 쿠팡이? 40조. 우리랑 똑같이 생필품을 팔아요? 단지 걔네가 좀 우리보다 가짓수가 많지만 쿠팡이 40조인데 애터미가 1조야. 근데 애터미가 포화라고요? 우리가 제품이 더 싸고 좋은데? 다단계라는 벽도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요. 확 무너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가 그렇게 밥 먹고 살만하고 이런 거 자꾸 다단계라는 걸 따지고 이렇게 하죠. 진짜 이제 막바지에 몰리면 다단계가 안 따져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에 제가 볼 때는. 왜?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따져요? 그래서 이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지금 정확히 말하면 1800만 명이래요, 지금. 1800만 명. 그러니까 55년서부터 65년, 70년대 말까지, 79년서까지 1800만 명이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00만 명. 이 사람이 나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애터미 같은 일로 부업이든 전업이든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해요. 갈 데가 없다. 네.
자영업은 이미 뭐 포화 상태고. 자영업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영업은 지금도 이미 포화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네. 식당이 지금 우리나라 식당들이요. 평균 99명당 한 개래요, 식당이. 우리나라 식당 수하고 인구를 나눠보니까 99명의 식당 하나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99명이 맨날 와서 먹어도 식당이 될까 말까 한데, 그 맨날 와서 먹냐고. 그러니까 허구한 나가서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식당들이. 그 애터미는 뭐 오는 대로 다 성공하냐?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 여러분, 5년 지나서 신문지 깔고 여기 앉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100명에 한 명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와요. 매달릴 데가 없어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오토 팀장 정도 돼 있는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여러분 다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볼 때는 그런 걸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건 뭐 좀 일찍 와서 하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와서, 늦게 와서, 저 와서 막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데 보면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하죠, 딱하지. 근데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삶이 그런 거예요. 네, 삶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은, 네, 저 때하고 비교하시면 저 때 서민층 온 숫자보다 제가 했을 때 서민층들이 많이 와서 이게 좀 빨랐잖아요, 초기에. 이게 더 빨라요, 여러분. 중산층도 들어오는 게. 왜? 중산층이 훨씬 많거든. 네. 사업자는 저희 때나 여러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숫자가.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는 숫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10년 전에도 15,000명, 지금도 15,000명이에요, 석세스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업자 수가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도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뒀다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사업자 숫자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자 숫자인데 초창기보다 서민층 올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들어도 10%는 온다 이게. 150만 명은 와요. 그럼 우리 숫자가 지금 사업자가 15,000명인데 150만 명이 와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혼자야. 여전히 맨날 거절당하는 거 싫어갖고 안 하고 얘기하고 혼자만 왔다 갔다 비전은 맞는데 얘기하기 싫어. 맨날 혼자 왔다 갔다 해. 이런 분들은 나중에 100만 명이 와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죽기 살기로 가서 죽기 살기도 아니지 뭐 죽을 일은 없죠. 애텀에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 애텀에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표현을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하시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아, 그때 주진환이 얘기하던 게 다 맞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미래 예측을 잘한다니까. 미래 예측을 잘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계속 나오고 경제가 빵속으로 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그럼 우리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 비전 별로 없죠.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갈 때가 되게 많어. 지천에 있어. 또 직장, 인생 이망을 할 때가 많어. 그러면 여기 올 일이 없죠. 근데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10개가 나와도 이거 해결 못해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10개가 나와도 이거 해결 못한다니까? 네? 아마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안 쓸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누구 데려다 써요? 외국에서 한국말 시험 봐서 오는 젊은 애들 갖다 쓰지. 네? 엄청나게 많거든. 네, 그런 애 갖다 쓰지. 나이 60, 70 먹은 노인들 갖다 쓰겠어요? 삼성전자에서? 안 쓰지? 그러니까 애터미는 정말 나이 따지지 않죠. 체력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막 막노동 하듯이 뭐, 정말 나이 70에 무슨 막, 뭐 쌀가마를 쥐고 날아야 된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런 일도 아니야.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학벌도 안 따져. 자본도 필요 없어. 부업으로도 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1년에 한 1억, 2억 번다. 그런 식으로 소문나면요, 정말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애터미 매출액이 제가 볼 때는 쿠팡이 40조인데 우리가 10조는 돼야 돼요, 10조. 10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1조잖아요. 10조는 돼야 돼요, 10조. 10조, 최소. 쿠팡이 40조인데 애터미가 10조는 해야지. 모든 제품력으로 봤을 때. 10조면 지금 크라운 클럽이 70명, 1조에 70명인데 10조면 몇 명 나와요? 크라운 클럽이? 700명 나오는 거예요, 700명. 크라운 클럽만 700명이 나오는 거예요. 4, 5 보는 사람이 700명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땐 신문지를 안 깔래? 안 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그냥
무슨 뭐 때로 몰려와요. 그게 소문이 나면. 여기 뭐 몇 억씩 버는 사람이 수십 명이래 하는 순간, 아는 순간요. 그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부터 10년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 여러분이 5년 지나서부터 이제 로얄 클럽 크라운 가시면 10년쯤 됐을 때 여러분이 사무실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딱 1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을 했는데, 제가 5년째 됐을 때부터 2억씩 벌었으니까, 딱 이 대한민국 1%에 들어오는데 10년 걸렸다니까요. 은행 다니면서 25년 동안 다녀갖고서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10년 만에 제가 대한민국 상무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비전이죠. 사람들이 제품 써보고 싸고 자서 알리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만들고, 뭐 내용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저기서 돈 벌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돼서는 사다리 비즈니스라고 또 얘기를 해. 그리고 상속이 된다 그러고. 저도 지금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요번에 그 여러분 석세스 가보시니까 그 젊은 여성이 박보옥 씨인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박보옥 씨라고 임페리얼 올라와 있었죠.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개할 때? 박동철 임페리얼의 코드를 상속받은 딸 박보옥 씨라고 그랬죠. 나이가 36이나 그래요. 박보옥 씨라고. 그 박보옥 임페리얼이죠. 그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동철 임페리얼인데 돌아가시니까 그 큰딸인데 상속을 받은 거예요. 코드만 상속받았어요? 수입도 상속받았어요? 그 36살 쉽게 말하면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기 엄마를 하죠. 얼마 36살 젊은데 1년 수입이 얼마예요, 지금?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돌아가셔갖고 10억씩 받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36살에. 네? 네. 저도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 아내가 1년에 5억씩 받는 거예요. 네, 완전히 뭐 릴리집 안 보지 지금. 완전히 제가 은행을 계속 다녀보세요. 은행 그만두고. 설사 은행에서 부행장을 했다 치더라도 하다 죽었어. 그걸 땡이죠. 뭐 가족한테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저게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만약에 애터미 같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그러니까 자본도 없이 학벌도 따지지 않고 나이도 안 따지고 모든 사람이 노력만 하면 백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 1000개 이상의 회사 중에서 살아남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애터미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99개는 뭐예요, 이건? 이건 다 엉터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되는 거야. 사기야. 돈 번 사람 못 벌어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1000개 중에 딱 한 개 있는 애터미를 만난 게 여러분이 엄청나게 행운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999개를 만났으면 여러분도 끝나신 거예요.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 사기야. 돈 버서는 못 봤어. 내가 해봤어.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이 1000개 중에 한 개를 만난 거예요. 확률이 몇 프로예요? 0.1%의 행운을 여러분 잡으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행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행운을 잡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이게 보통 행운이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아메일 만났어 보세요. 아메일을. 아메일은 물론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엉터리 회사에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아메이였으면 제가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정도 돈을 벌려면 제가 아메에서 20명 이상을 컨택해서 사업자를 데려왔어야 돼요. 20명을 어떻게 데려오냐고 도대체. 제가 애터미에 데려온 사람이 6명인가 그래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데려오셨나 보네. 그래봤자 7명이지 7명 제가 볼 때는. 근데 데려온다고 또 다 사업을 해요? 안 하죠. 아메에서 20명이라는 거는요. 오토 팀장 20명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오토 팀장이 안 되고 있는 판인데 오토 팀장 20명을 데려와야 된다면 이게 쉬운 얘기냐고. 그 정도 데려와야지 제가 아메에서 그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메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대단해. 강의하는 걸 들어봐도 대단해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자분들인데도 강의한 걸 들어보면요, 야, 저렇게 하나 강의를? 대단하다. 예. 제가 하나 놀란 게 뭐냐면,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애기 엄마인데,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파트너를 어떻게, 자기가 후원을 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파트너가 울면 자기는 통곡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성공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공할 만하네. 파트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 자기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구 돌아가신 것처럼. 기뻐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진심으로. 자기가 애 업고 다니면서 그 갓난 애를 업고 다녔대요. 이런 누구 맡길 사람이 없어갖고 자기가 그 애를 포대기에 안고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아메이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 거예요.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가면은 수입이 이제 저 정도 됩니다. 예. 트리플 다이아는 일반 다이아몬드 다음에 수석 다음에 더블 다음에 트리플이고 트리플 다음에 이제 크라운 앰버서더거든요. 크라운 앰버서더는 24라인을 해야 돼요. 최소. 예. 그러니까 20라인 정도 하면 트리플 다이아몬드죠. 그래갖고 한 3, 4억을 버는데 아기를 업고 자기가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다른 건 제가 다 기억이 안 남아. 근데 파트너들이 그렇게 했을 때 속이 상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맨날 자기가 울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사실 그렇게 못하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아메이는 엉터리에서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못해. 웬만한 사람은 못 견딘다 여기서. 그래서 아메이 가보면 전부 박사 출신들이 많고 저기 막 의사 흔하잖아요. 그 정도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맥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정도 하니까 변호사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들어주는 거지. 예. 웬만한 월급쟁이도 별로 없어요. 아메이는 가보면. 그 남편들이 다 무슨 박사고 교수고 판검사고 다 그런 애들 부지기 수혜고 여자들이. 학교는 대부분 이대 나오고.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아메이하고 비교하면 애터미는 정말 이게 굉장히 쉬운 데죠, 사실. 정말. 네. 그런 회사를,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라고 할 만, 여러분 그 뉴스킨은 네트워크 회사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킨 가면은요, 월 유지가 저 같은 경우 300만 원이 월 유지입니다. 네? 뉴스킨 처음에 강의 들으러 가면 여러분 그 월 유지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 초창기 에이전트 때 얘기고, 저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럼 한 달에 의무 구매해야 될 돈이 3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 처음엔 안 하지. 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외국계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우리랑 이렇게 자원 결합하는 상고 자원의 아메인데 아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999개 중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메하고 애터미 정도인데 아메는 보세요. 또 거기다가 월 유지도 있죠, 거기가. 그럼 제품이 비싸죠. 그럼 그거 좀 못해요. 아메는 네트워크 회사끼리 경쟁하는 회사지 유통회사랑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유통회사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쿠팡이랑 경쟁 못해요, 아메는. 그 제품 가지고서는. 너무 비싸서. 네. 지금 있는 이마트도 지금 쿠팡 때문에 지금 무너질 판인데, 생각해보세요. 애터미가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는 왜 버텨요? 제품이 워낙 싸고 좋은 데다가 독점 제품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해모임.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우리 영역을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쿠팡이 40조 되면 저는 애터미가 10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조는. 우리도 40조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쿠팡하고 좀 다른, 네트워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제품을 쿠팡처럼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업자들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못 늘립니다, 그렇게는. 네. 우리는 35%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줘가면서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수당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우리 회사가 막 수당 안 준다면 쿠팡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30% 수당을 줘요. 네. 그러면서 같은 쿠팡하고 경쟁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메는 경쟁을 못 해요, 저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비싸게 제품을 팔아서는 결국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밖에 안 되거든, 저희가. 그러니까 아메이가 대단한 회사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기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좀 늘어나긴 하겠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1,500명의 사람들이 몰려가면 아메이도 몰려가겠죠. 거기도. 네.
근데 어쨌든 우리하고는 상당히 사업하는데 여건은 애터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도 어렵죠. 어쨌든 이 1000개 정도, 전 세계로 따지면 1000개도 더 되죠. 엄청나게 많은 회사 중에서 애터미를 만났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품만 싸고 좋은 게 아니고 보상 플랜도. 정말 보세요. 추천 제도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데려오든 간에 내 밑에만 있으면 다 내 소비자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 말고 딴 데 가서 내가 데려오지 않은 사람을 다 내 몫으로 쳐주는 데가 네트워크 말고 애터미 말고 다른 일반 사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네 소비자도 내 소비자, 내 소비자도 내 소비자. 그런 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 그렇게 안 따지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안 따지죠. 그 다음에 무한단계죠. 근데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입의 상한선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입의 상한선. 1인당 10억씩.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이나 유니시티 가시잖아요? 뉴스킹 가면요. 거기 여러분의 최고 그룹장들이 보통 30억에서 50억을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 옷도 판매사 해봤자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네? 그 35%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져가면 밑에 사람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요.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 임페리얼들이 다른 회사처럼 아메이라든지 뉴스킨이라든지 유니시티 같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도우 임페리얼 뭐 박정수 임페리얼 50억씩 가져가잖아요. 예, 50억, 100억씩 가져가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옷도 파면서 해봤자 돈 50만 원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냐? 계속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도 50억 벌 수 있다. 당신도 30억 벌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은요, 거기에 정시입하려고 갖고 현재 자기가 버는 거는 빚져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50억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벌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 빚만 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빚 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딱 수입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매사 수입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줄을 수가 없어요. 네. 150에서 200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경비는 최소한 나오죠. 네. 오토 팀장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수입의 여유가 생겨요. 네. 오토 판매사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회사에 건의를 했어요. 오토 판매사가 12번 유지하는 거 없애버리자. 핀 없애자. 24번 유지해야지 오토 판매사지. 무슨 12번 해갖고 오토 판매사냐.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직급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해갖고서 무슨 그게 오토냐. 표정이 안 좋으시네, 지금.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 수입의 상한선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박한길 회장님하고는 제가 애터미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만날 일이 없었죠, 제가 뭐, 그분은. 박한길 회장 처음 만나고서 제가 이 화장품 가격 정한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야,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시중에서 물론 싸게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품질의 화장품을 7만 6천 원에 판다. 7만 6,500원에? 그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 경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애터미.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네트워크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이 지금 누구랑 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은행원사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회사가 경쟁하고 네트워크 회사랑 하지 누구랑 해.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극장 만들면 극장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백화점 만들면 백화점끼리 경쟁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다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는 거죠. 네. 그럼 네트워크 회사 만들었으면 네트워크 회사끼리 경쟁해야지. 그럼 누구랑 경쟁해?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른 유통회사 홈플러스,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해갖고, 아니, 저렇게 생각을 하나?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얘기더라고.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 하실 때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직 많은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조직 많은 사람 데려봤자 골치가 아프니까 데려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아주머니나 네트워크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 데려오시래. 그래도 될 수 있대, 애터미는. 성공한대. 자기가 보여줄 거래.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 회사를 처음 만들어 놓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사람 데려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럼 안 데려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뭐예요? 아무데나 데려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데려와야지. 근데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만 해도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이제 다른 유통회사랑 경쟁한다 얘기할 때는 제가 그거를 금방 이해가 됐어요. 맞아. 유통회사랑 경쟁해야지. 그래, 네트워크에서 경쟁해서 이게 뭐냐? 나 거기서 거긴데, 그놈들이. 나 엉터리 같은 새끼들 경쟁해서 이게 맞자지. 저도 그 생각은 금방 들었는데, 네트워크 다른 회사에서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사람 데려와야지만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걸 제가 저도 깨쳤어요.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사람을 데려와야지만 될 수 있는 회사라면 그건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이게 무슨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양반이 생각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의 그 경영 능력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죠. 저는 그전에는요 누구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사람 또 그렇죠. 요 지금 1800명 나오는 1800만 명 나오는 사람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동안은 몰라요. 나오는 그때부터가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쭉 겪으면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제가 직장생활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애터미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정말로. 애터미처럼 쉬운 게 없다. 이 사람들은 제일 어떤 게 거절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거절만 비껴갈 수 있다면 이런 1000개 중에 1개 있는 회사를 만났는데 살리셔야죠, 기회를. 무조건 살리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대 성공하시려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처음 오신 분도 아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사실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힘들게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조금 더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적인 사업 설명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한테 좀 마음에 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1년에 5억씩 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데 무슨 제가 돈 걱정을 하겠어요? 문제는 이제 사장님들이 문제예요. 그죠? 얼굴 표정을 보시면 돈을 벌어야 돼, 지금 표정.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애터미로 돈을 벌나 생각하시는데, 자꾸 얘기해봐야 맨날 거절당하고 이러니까 힘드시죠? 근데 그 벽을 이제 넘으셔야 되죠? 자, 여러분이 제품을 체험해보시고,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써봤더니 싸고 좋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미팅을 참석하신다. 소위 우리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사실 이 강의가, 오늘 강의는 이 애터미에 대해서 뭐 큰 골격으로 보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애터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내용이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완벽한 강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다음 주에 하죠? 네. 그 다음에 요번 주 토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 하죠? 네. 어저께는 킨텍스에서 했고, 요번 토요일 날은 저기서 하죠? 양재에서 하죠. 거기 제가 이제 강의하니까 좀 많이 와서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저도 강의하는데, 며칠이죠? 17일 날? 17일 날, 제가 부업가 세미나 때 강의하니까 양재 캐릭터를 많이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센터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는데 이런 미팅에 참석해서 애터미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서는 뭐 저희들을 다 믿을 수 있나?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 1000개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저 괜찮은 회사인가? 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 실감나게 느끼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시면 정말 이제 싸고 좋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인가? 그 다음에 검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알린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제품 써봐라. 애터미 사업 해봐라. 이게 알리시는 거죠. 사실 이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네. 말을 잘 안 듣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999개의 회사들이 너무나 개판을 많이 쳐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한 100개는 정상이고 900개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뭐냐면 무슨 뭐 터무니없는 제품을 가지고 뭐 한 1, 20만 원짜리 제품을 몇백만 원에 팔면서 사람들을 이제 돈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해갖고서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자, 여러분 코인 다단계라 해서 코인 다단계가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코인 다단계. 네. 비트코인 같은 건 유통이나 되죠. 코인 다단계가 되게 많고 저희 라인에서도 상당한 수입을 가져가던 분이 그 코인 다단계로 가갖고 거기서 완전 집 날리고 대출받고 빚지고 돈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기꾼들이 무슨 몇 년을 걸쳐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오면 한 2달 이내에 싹 긁어갖고 다 튀어요, 그냥.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집 날리고 대출받고 빚지고 해갖고서 매덕 다 빚지고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3개월 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3개월 만에. 짧은 시간에.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떼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떼돈 없다. 떼돈이라는 게 어딨냐 세상에. 애터미가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애터미도 떼돈이에요. 아니 제가 은행 다녀서 25년 동안 해서 연봉 1억이었는데 애터미에서 10년 만에 5억 번다면 이게 떼돈이지 뭐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데 가서 더 떼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요즘에 그 아주 악질 사기꾼들이 코인 다단계인단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진짜 악질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 나머지 100개가 이제 정상인데, 정상 중에서 살아남은 회사가 5개 미만이에요. 한국 회사는 애터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회사는 아메이, 뉴스킨,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니시티라는 회사가 세 번째인데 3천억을 하던 회사가 지금 1,700억을 해요. 그럼 이미 벌써 이제 그건 뭐예요? 기울어진 배예요. 그 정도 되면. 네. 매출액이 3천억에서 1,700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건 기울어진 배입니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은 회사는 이제 아메이하고 뉴스킨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 뉴스킨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국내 매출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애터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건 되는 회사가 아니죠. 그나마 이제 아메이인데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커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정상적인 회사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사업장에서 탐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 사람이 애터미 보면 참 정말 굉장히 잘할 텐데 왜 저기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 근데 요즘에 애터미에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냐? 칠레에서 오신 여자분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그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제 파트너죠, 이분도. 이 파트너인데, 자, 여기, 이렇게, 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칠레에서 오신 분이에요. 칠레에서 오신 분. 요 분은, 하와이에서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 가운데는 저죠. 가운데는 저예요. 이 칠레에서 오신 분이 애터미를 알아보러 칠레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오시게 되냐면 이 하와이에 있는 이분이 사회 동생인데 이 하와이에서 칠레로 알려주고 간 거예요. 이분한테. 칠레에서 이분은 이 애터미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와갖고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서 한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을 제가 이제 미팅을 했어요. 계속 뭘 물어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난민은 저희가 접수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예. 자,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단장님. 칠레에 사시는 남편께서 한국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칠레에서 남편이 또 나와, 이제. 그 부인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야 이거 듣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또 오니까 만나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만나겠다 그랬죠. 예.
만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칠레에 지금 지사가 없어요. 칠레가 지사가 없으니까 사업을 어떻게 되냐면서 이분이 교포인데 칠레에 간 지 40년이 됐대요. 부모님이 따라서 갔어요. 어릴 때 갔어. 그러니까 여기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칠레엔 지사가 없으니까 가입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주민등록을 다시 내고 말소리 아예 없는 건데 신규로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예요? 핸드폰을 내고 통장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국적은 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칠레인데 칠레 지사가 브라질, 페루, 스페인, 호주,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 아니 칠레에서 사업을 못하고 웬만한 사람은 그럼 기다리든지 포기해야 되는데 지사가 들어가 있는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이제 하와이 분은 직업이 이제 그 스튜어디스예요. 미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에어 알래스카라는 굉장히 그 좋은 항공사죠. 에어 알래스카 굉장히 좋은 항공사입니다. 거기 이제 승무원이에요. 승무원. 우리가 말하면 뭐라죠? 스튜어디스라 그러나 그걸? 스튜어디스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고 그렇게 보통 그 사람들이 보통 2일 운항하면 2일 쉬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게 비행기 타보면 알지만 그게 밤새도록 뉴욕 가서 거기서 한 이틀 있다 다시 오고 그러는 일이 이게 스튜어디스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이걸 도대체 그걸 하면서 애터미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사업하기 좋은 여건인가? 스튜어디스인가 승무원인가 비행기표가 공짜로 나오는데 그 비행기표 가지고 전 세계 아무데나 다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터미 알리러. 그 칠레도 그 비행기표가 왔다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비행기표 나오는 거 가지고서 호주도 가고 뭐 칠레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이시죠. 예? 이 비정상이 제가 볼 때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면 못했을 것 같아. 예? 정말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알린다는 게 아니 지사도 없는 나라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세요. 애터미가 칠레인들이나 잘 알아봐. 그럼 우리가 다 칠레 가서 알아봐야 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거기서 30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러면서 뭐래? 애터미가 가입비가 없죠. 그래서 가입비가 없죠. 근데 자기는 가입비를 엄청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비행기 왕복에다가 여기서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있죠. 모든 거 이걸 하면서 밥 사 먹어야 되지. 자기 여기 와서 지금 비행기표 외에도 수백만 원 쓰고 하는 거래. 자기는 이게 진입비래. 가입비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애터미 할 거래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분은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한국에서 같으면 날라다닌다 정말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거절 몇 번 당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이런 칠레에서 이 하와이에서 전 세계 저렇게 다니면서 예? 그래서 이분들 온다면 무조건 시간 내서 내가 미팅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여건에서 칠레 대주도 않는 지사, 그 본사의 지사를 갔는데 칠레 열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이내 없대. 그럼 웬만한 사람한테 포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럼 브라질 하면 되죠. 옆에서 옆 나라 가갖고. 아니 칠레에서 브라질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우리가 여기서 일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듯이요. 칠레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가려면 전부 비행기 타고 대여섯 시간씩 하루씩 가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칠레 열릴 때까지. 와. 남편이 또 온다는데 남편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 칠레에서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그 돈을 써서 여기 오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 같으면 여기 오겠어요? 지금 그렇게 돈 써갖고 못 오지. 얼굴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중산층들이 몰려올 거다. 예, 엄청나게 올 거다. 하물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1,500만, 800만의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 옵니다. 이제 보세요. 와서 신문지 깔고 앉아있지, 정말로. 예. 자, 거절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애터미에서 거절당하는 거는 거절도 아니다. 뭐가 진짜 거절이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진짜 거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주죠?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있죠? 못하죠? 그것도 거절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것도 못하는 것도 거절이에요. 그게 진짜 다 큰 거절이에요. 그런 거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애터미에게서 애터미 안 쓴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들어눕고 막 이래요? 그런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인생에서 거절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작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거절도 아니라니까? 이런 작은 거절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삶에서 크게 거절당하는 걸 막아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거절당할 일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정말로.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몸이나 성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롭게 하죠. 나이 80, 90 돼보세요, 진짜. 그때는. 예? 진짜 불편하면 24시간 간병인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녀도 안 돌봐. 예. 저 노인들이요. 그 요양병원에 가서 싼 데 가잖아요. 그럼 금방 돌아가신대요. 왜 돌아가시겠어요? 예?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적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식들이 모시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도저히 신체를 못 움직여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금방 돌아가신대요. 자기가 자기 삶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려면 집에서, 예, 이혜정 임페리얼 그 어머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죠? 치매로 거의 6, 7년 앓다 돌아가셨어요. 치매도 좀 심한 치매였었죠. 간병인을 24시간 간병인을 썼는데 한 달에 얼마씩 준 줄 아세요? 900만 원씩 줬어요. 그 딸이 900만 원씩을 줘서 어머니를 24시간 간병인에서 집에서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편하게 돌아가셨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나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모셔야지.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될 선 같은 걸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선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선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돈이 전부 다 아니다.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돈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돈 가지고 뭐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인생이 전부냐 아니냐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어. 그걸 뭐로 따져 도대체? 돈이 뭔데? 예? 마치 그게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단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중요하고 막 가치 자체도 없어요. 돈은.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지. 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하나만 제가 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것도 뭐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는 아니지만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이에요. 뭐냐? 여러분 회사 월급쟁이 하면 출근하죠. 예. 자영업하면 문 여시죠, 맨날. 그게 뭐예요? 유지죠, 유지. 자영업을 유지하려고 편의점을 차렸어. 그럼 맨날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뭐예요?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마찬가지죠. 샵을 다 맨날 여시잖아요. 유지잖아요. 직장인은 뭐예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유지예요. 그래야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유지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애터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또 우리 김치한 본부장한테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십자가라고 그러겠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아니고요. 경제 4분면이에요. 경제 4분. 이걸 만든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람의 경제 활동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봉급생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사업가.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가. 이렇게 나눴어요. 투자가. 네. 투자가. 그래서 봉급생활자는 영어로는 employee. 자영업자는 뭐예요? 셀프 임플로이. 이게 영어가 참 정확해요. 우리는 자영업 그러면 사장님, 회장님 아무데나 막 부르는데 영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셀프 임플로이. 본인이 스스로 채용한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사업가는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투자가는 인베스터라 해서 단순한 사업 오너가 아니고 회사를 인수하고 뭐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거는 이미 투자가죠. 이제 인베스터죠. 단순한 사업 오너가 아니죠. 자, 이 중에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자, 왼쪽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오른쪽은 잘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제 애터미를 하는 이유도 바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정말 중요한 거가 있는데, 이 왼쪽은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판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생활을 해. 시간을 팔아서. 봉급생활자건 자영업자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을 내가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너가 나한테 시간을 사고 나한테 월급을 주죠. 그렇죠. 그러면 8시간은 나는 이제 회사에 팔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예. 이걸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죠.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편의점을 차렸어. 그러면 자기한테 자기가 시간을 파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 문을 안 열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망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시간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씩.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을 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에 약간 노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노예.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고 늘 어딘가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시간을 남한테 판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대표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쟁이 대표이사는요, 더 바빠요. 제 그 주변에 후배들, 대기업에서 월급쟁이들 하거든요. 그래봤자 대표이사는 연봉 한 3, 4억 되는데, 이제 곧 그만둘 때가 됐죠. 근데 얘네들이 어떠냐면요. 일단 술, 담배를 잘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엄청나게 생활이 건전하고 아주 성실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못 해요. 일단. 그 다음에 회사 돈을 1원도 안 써, 일단. 저렇게 누구처럼 법인카드 막 쓰고 그런 거 안 해. 네. 큰일 나죠, 정말. 빵 하나 더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 차를 일요일에 안 써요, 절대로. 회사 차를 일요일에 왜 안 쓰냐? 대부분 일요일은 개인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절대 회사 차를 안 건드려요. 자기 집에 있는 차 써요. 그냥 대표이사니까 자기 차니까 일요일에 쓸 것 같죠? 천만에 말씀이에요.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쓰면은 그렇게 써서 그렇게 횡령하고 그렇게 구분 없이 살면은 절대 대표이사를 안 시켜줘요, 오너가. 철저하게 그걸 따집니다. 철저하게. 네. 퇴근? 제가 그렇게 걔네들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6시 전에 퇴근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무조건 약속 시간은 7시여야 돼. 절대로 일찍 못 나와요. 공무원들은 막 나오죠, 막. 일반 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따져요, 이걸. 그게 뭐야? 자기 시간을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지켜. 그러니까 이쪽에 뭐예요? 시간을 파니까 자유롭지가 않고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백수는 또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돈이 없어. 그것도 행복하지가 않아. 에? 시간은 자유로운데 돈이 없어. 행복할 수가 없죠. 에. 또 돈은 버는데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그것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이쪽이에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이쪽은. 시간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사서 내 시간을 안 쓰고 남의 시간을 쓰니까 자유롭죠? 또 돈도 있죠? 대체로 이쪽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죠. 시간적으로 자유롭죠. 성공하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터미에서 로얄 클럽이나 크라운 클럽 온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그렇죠? 수입도 많고, 누구 간섭받는 거 없고, 죽으면 상속되고, 예.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여기 오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학벌이 굉장히 좋든지, 기술이 뛰어난 뭐 재능이 있든지. 그런데 학벌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근데 여기는 가고 싶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로버트 기요사키도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 이거는. 네. 네. 재테크 관련 책을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고 이병철 회장이고 다 여기죠. 물론 지금은 여기까지 가 있지만 여기 사업가로 처음에 갔었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영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옛날에 뭐 했어요? 쌀 장사했죠. 자전거포 장사했죠. 이병철 회장도 밀가루 장사했죠. 여기서 잘 돼서 일로 넘어갔죠. 네, 그런 거예요.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여러분이 가려면 여기서 잘해서 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뭐야?
여기서 자영업자로 되는 건 여러분이 오토 팀장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토 팀장이 돼서 내 밑에 판매사가 한 4명 정도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시스템적으로 소득이 나올 때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애터미 사업만 하면 여기 있는 줄 알아.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완전 착각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네? 왜 못 벗어나요? 이 자영업자는 못 해내.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으로 만나면 평생 쌀 장사만 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평생 밀가루 장사만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업가죠. 여러분이 여기 못 가시면 실패한 네트워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로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일로 못 가. 그럼 실패한 네트워커예요. 이건 망하는 건 없지만 실패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돼? 우선 내가 24번 유지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파트너가 나오면 내 파트너도 24번 유지하는 오토 판매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일단 삐약삐약 병아리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도대체 뭐 5년, 10년 해갖고서 본인이 24번도 아니고 12번 세일즈 마스터 유지하면서 무슨 사업가라는 거 도대체. 실패한 사업가예요. 실패한 네트워커. 여러분 얼굴 좀 심각해지셔야 돼. 너무 애터미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거 무슨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셔. 네? 여기서 내가 24번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는요. 계속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제품 싸고 좋은데 이 제품 싸고 좋은 거 가지고서 소비자 100명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내가 100명을 못 만들어 보니까 내 파트너도 100명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 본인이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도대체. 사람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쩌고저쩌고 맨날 뭐 여러분 국장이라고 쳐봐요. 국장인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야. 24번을 주지 못해. 그런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국장이라고 가르친다고?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뭘 가르쳐? 아, 핀 사갖고서 배팅해서 갔어. 국장이야. 백날 가봐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배팅해서 국장되고 스타마스터 돼서 여기 갔다고 쳐도 실제로 그 사람이 오토 팀장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핀만 여기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폰서가 한라인 해갖고서 뭐 도와줘서 자기가 스타마스터가 됐어.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가보면. 예? 지금 요새 크라운들 보면은 뭐 돈 반씩 내갖고서 뭐 만들어주고 그래갖고 여기 파트너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는 말이야. 웃기는 소리. 본인이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 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정상적인 사업가예요? 아니, 스폰서가 한 라인을 만들어갖고서 국장이고 스타마스터 갔어. 막 들이 몰아줘갖고서 배팅을 해서 갔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소위 네트워크가 아니고 애터미가 아니고 이상한 다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예 본 따지 마세요. 그래서 파트너가 만약에 여기 갔다가 스폰서가 손 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일로 온다고? 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라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 여기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사업가는 아니라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돼. 근데 국장이나 스타를 갔는데 한 라인밖에 없는 사람이야. 스폰서가 손 떼는 순간 다 무너져. 그런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이 부럽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건 아주 오산이에요. 오산.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정주영 회장이 한 라인 해주는 스폰서가 있었어요? 네? 이병철 회장이 한 라인 해주는 스폰서가 있었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에?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일단 내가 완전히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중에서 반드시 파트너가 나오겠죠. 사업자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또 마찬가지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서 내가 오토 팀장이 됐을 때가 이제 비로소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라인을 해줬어. 네, 우리 정나연 팀장님한테 국장 가셔야지 그래서 한 라인 해줬어. 내가 1,000만 원 써서 만들어줬어. 여기 온 것 같아.
온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안 돼. 24번을 유지 못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죽두밥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차라리 그냥 오토세일즈 마스터로 있는 게 나아요. 핑 가지 말고.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에? 저같이 얘기한 사람은 못 봤죠? 애터미에서는 저밖에 몰라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도구 임페리얼 몰라.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 완전히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서 여기 가서 되는 건 없어요. 물론 스폰서가 약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갈 때 이제 여러분 판매사 가고 뭐 국장 간다 그러면 제가 축하의 의미로 몇십만 포인트씩 해줄 수는 있죠. 그거는 한 번 축하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250만 원 해야 되는데 한 2, 30만 원 도와줘. 그래도 본인이 그 다음 달에 뛰면 오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250만 중에서 250만 원을 내가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지?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 그리고 또 그 스폰서가 또 아주 그냥 뭐 12번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막 목표로 잡고 자기가 또 얘기해놓고 자기가 도와줘, 12번을 또. 그래서 12번을 했네? 그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 피를 딱 받았어. 근데 스폰서가 손을 딱 띄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쓸데없는 짓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1년 동안.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는데 100명 소비자 만들어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돼요? 얼마나 걸리면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1년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1년이 걸려요 도대체. 네? 아니 이 해모임하고 화장품 가지고 하는데 100명 소비자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 못 가면 다 참수시켜버려. 참수. 저 김정은이 참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참수시킨다. 그러면 여중에서 여러분 한 명에도 참수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없어요. 어디 가서 울고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만들 거예요, 아마.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모가지가 잘리게 생겼는데 내가 날 좀 도와달라. 해낸다,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정신력이. 결국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요기까지 가는 거는 정신력의 싸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경험을 쌓아서 파트너가 나오면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경험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가는 거는 뭐예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거는. 자영업자인 여러분의 몫이지 이걸 회사에서 해주진 않아요. 이거를 시스템이 해주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와주죠. 여러분 미팅도 가고 석세스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도와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뛰는 건 누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뛰어서 만든 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가는 거는 시스템이 만들어줘요. 그 네트워크죠, 그게 이제. 네. 근데 그때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더운 여름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은 앞으로도 물론 많아요. 여러분이 뭐 지금 나이가 이제 뭐 40, 50, 60이면요 앞으로도 뭐 20년, 30년, 40년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다 그래서 계속 늘어질 일은 아니에요. 네. 빨리 끝내셔야지. 그리고 빨리 누리셔야지. 무슨 80, 90대 갖고서 뭐 크라운 클럽 가면 뭐 하냐고.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빨리 끝내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각오를 다시 세우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파트너가 나오면 이제 파트너하고 붙어 다니면서 아까 얘기 들었죠? 제가 아메이 사업자 하나. 네. 어떻게 한다고요? 파트너가 속상해 하면 난 어떻게 한다고? 더 울고. 그렇죠. 기뻐하면 나는 막 뒹굴르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경험을 여러분이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지 못하면요. 여러분 파트너 나와봤자 여러분은 얘기해 줄 게 없어요. 뭘 도대체 얘기한다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내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건 말이 돼요? 예? 여러분, 후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해본 거를 내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그게 후원이에요. 예? 대체로 엄마가 공부를 못하면 애들도 공부를 어때요? 못하죠?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파트너가 나오면 가르쳐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지만 최소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이 오토 팀장이 돼봐야지 오토 팀장이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크라운 클럽 갈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5억을 버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라운 클럽에 오시려면 이 벽을 여러분이 일단 넘으셔야 돼요. 내 파트너가 나오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가는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날 따라와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는데 나 따라하면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전혀 아니야. 근데 뭘 가르친다는 거야 도대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럼 후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아까 저는 유지. 이게 유지예요. 유지.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려면 매일 출근하죠. 그걸 유지라 그래요. 자영업자들도 매일 문 열죠. 그게 유지예요. 애터미에서 유지가 뭐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되는 게 유지예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봉급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걸 제대로 못하려면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트워커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을 보여주는 거지. 모든 스폰서들은 오토 팀장 이상 스폰서들은 내 파트너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목숨 거셔야 돼. 이론으로 막 멋있게 맨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가 돈이 안 되는데 맨날 이론으로 뭘 멋있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제일 심각하게 들으시니까요. 그만 얘기해.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제가 좀 짧게 얘기했는데, 하려던 게, 사실은 집에서 올 때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좀 사업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성공하시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맨날 애터미 비전 있고 열심히 하세요. 뭐 가서 알리세요. 뭐 서미나 가세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무슨 결과가 나오죠. 가서 무슨 뭐 맨날 스폰서가 누구 도와준대, 뭐 저기가 어디가 뭐 한라인 해준대,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디서 한라인에서 여기 갈 데가 어디 있나? 스폰서가 한라인에서 여기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에? 없어요, 여러분. 뭘 스폰서가 해준다나 도대체? 에? 그렇게 해서 어딜 가겠어요, 여기서? 하다못해 이 사업가 간다는 봉급 생활자도 대신 출근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대신 출근해줘? 본인이 출근하면 그냥 잘리는 거지? 근데 명색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걸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면 이상한 다단계하다 온 사람 여기도 많아요. 애터미에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한라인 해준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일종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제일 좋은 스폰서는 누구냐? 내가 사업을 파트너가 시작했는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밤낮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스폰서는. 절대 파트너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소비자를 만나러 가든 사업자를 가든 24시간 붙어가고 계속 밀착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붙어서 절대 안 쓰러지게. 그리고 깨질 일 있으면 내가 깨지고 거절당할 일 있으면 내가 거절당하고 그러면 파트너는 절대 안 그만둬요. 미안해서라도 안 그만둬요. 그게 제일 좋은 스폰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99%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